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클래스다. 배드민턴 여제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꺾고 29년 만에 한국을 정상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게임 초반에는 1, 2점차 접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상대 선수였던 허빙자오 역시 8강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천이페이를 잡았던 실력자. 그러나 페이스를 되찾은 안세영 선수는 후반부터 허빙자오를 맹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상대 선수를 모두 체력 고갈로 드러눕게 하는 특유의 하이클리어와 드롭샷으로 허빙자오의 멘탈과 체력 역시 붕괴시켰고 21대 13 큰 점수차로 첫 게임을 따냈습니다. 기세를 몰아 두 번째 게임 역시 21대 16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냈는데 이로써 대한민국에게 11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환호로 가득 차야 할 안세영 선수가 첫 번째로 꺼냈던 말은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바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내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대해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은퇴도 고려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발전과 내 기록을 위해 계속해 나가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금메달을 딴 직후 기쁨을 누리기 전에 굳이 이러한 말을 했어야 했냐며 발언 시기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이는 안세영 선수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인터뷰에서 지금 말을 꺼내는 것은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때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내가 악착같이 달려왔던 이유였다 라고 했는데요. 안세영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한국으로 금이 환영한 후에 여러 방송 스케줄을 먼저 소화하고 고가의 광고 모델도 될 수 있었지만 굳이 자신의 이미지를 버리면서까지 협회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던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을 위한 마음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실제로 오래전부터 선수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두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방수현 해설위원은 안세영 선수가 부상 이후 조금 더 쉬면서 했었어야 했으나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큰 대회는 세계 16위 안에 있는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 5,000불 벌금을 매기기에 출전을 압박했던 것 같다라며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서승재 선수 역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을 병행하며 무려 10게임을 뛰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는데 앞으로 협회가 선수 보호를 위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하지 않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 내기 싫어서 부상 있는 선수 억지로 뺑뺑이 돌리고 지원도 안 해줬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안세영 선수의 발언 이후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배드민턴 협회의 과거 행적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늘 선수들은 등한시해왔던 협회였는데요. 2018년 세계선수권 경기에서 국대 선수 6명이 출전했는데 임원은 8명이나 따라가 놓고 임원진들만 값비싼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면서 정작 선수단들은 이코노미석을 태우는 등 선수 지원은 전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7년 호주 대회 때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임원 5명이 1,60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놓고서는 자체 판단상 우승은 어렵다며 8강전 이후 임원진만 조기 귀국했는데 그 사이 대표팀은 14년 만에 정상에 올랐고 참석했던 임원 그 어느 누구도 당시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임원이 없어서 1위를 차지한 것일 수도. 또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 선수는 국제전에 참가할 당시 도핑 보고를 협회에서 국제연맹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협회가 무려 3번이나 있고 전달하지 않아 선수가 억울하게 1년 자격정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삼진아웃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안세영 선수가 가장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 협회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고 선수들을 위한 협회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안세영 선수는 인터뷰 이후 자신의 SNS에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협회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작심 발언을 들은 한 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회장님께 보고는 올린 상황이고 협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처음으로 한의사까지 추가 파견했으며 이는 협회 자체 비용이었다. 그러나 안세영 개인 입장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협회는 전체를 아우러야 했기에 그랬던 것이고 본인은 톱 선수인 만큼 기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안세영 선수를 톱스타병 걸린 것처럼 돌려서 까고 있는 관계자인데요. 중요한 것은 금메달을 딴 파리 현장이나 기자회견에서도 세계 1위이자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를 관리하는 협회 직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다는 점.
이에 국내 팬들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겨 배드민턴협회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신문고에는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선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대 회장에 올라 31대 회장까지 역임하고 있는 한빛 엔지니어링 대표 김태규 씨가 바로 협회 회장인데요. 임기는 2025년까지 총 9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는 회장 당선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경기력에 앞서 보호되어야 할 선수들의 인권, 공정한 경기 운영 및 선수 선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라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언급된 모든 협회 행태들은 그가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공식적인 협회 차원에서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선수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협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양궁협회를 보면서 배드민턴협회도 양궁협회처럼 선수들을 위해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양궁협회 회장인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선수를 향한 전방위 지원은 결국 파리올림픽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으로 돌아오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대회 기간에 상관없이 전폭적 지원을 하며 선수들의 심리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 그룹 기술로 만든 슈팅 로봇, 다중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선수들은 실전 감각을 유지했는데 선수들 사이에서 기량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활 성능을 유지시키는 휴대용 활 검증 장비, 복사 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경기용 모자, 3D 스캐너와 프린팅 기술로 만든 선수 맞춤형 그립,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 고정밀 슈팅 머신 등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정의선 회장은 전 종목 석권에 대한 회장의 공로가 있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양궁협회의 도움보다 그저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금메달 5개를 따낸 것보다도 선수들 본인들이 꿈꾸는 걸 이뤄냈다는 것이 기쁘다라고 했는데요. 진심으로 선수들을 생각해주는 정의선 회장의 마음에 양궁 선수들은 정의선 회장에게 달려가거나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한 임시현 선수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의선 회장님이라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죠. 특히 올림픽 기간 내내 양궁 경기장을 찾아 현장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정 회장은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세계선수권, 올림픽 경기 때마다 탈락 선수들을 일일이 찾아가 위로해 주었는데 그 장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에는 김재덕 선수가 개인전 32강에서 탈락하자 정의선 회장은 너는 이제 17살이야. 금메달 2개에 그친 게 길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고 8강전에서 탈락한 강치현 선수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었습니다. 괜찮아. 오.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열심히 했으면 된 거야. 오케이? 괜찮다. 잊어버려야지. 어느 분야든 최고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의선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건네는 것과 상반되게 배드민턴협회를 향한 선수들의 발언에는 늘 변화, 개선, 지원, 방임과 같은 직무유기 행태와 관련된 단어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들을 돕지 않는다면 협회가 왜 필요한 걸까? 무능한 사람이 자리에 오르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 오늘의 한 줄 평, 보인다 보여.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